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해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우울하죠. 그리고 미래도 좀 불확실하고 이유를 걱정하는 분도 많고 또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IMF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없어지고 실직자들이 생기고 넘치고 그 이후로 좀 분위기가 이렇게 우승숭할 때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많은 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아메이 다 알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런데 아메이 하면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은 회사 이름인지 뭔지를 보면 그냥 다단계라고 이해를 하죠 많은 분들이. 다단계가 뭐냐 물으면 또 사실 정확히 설명은 안 돼요. 그저 뭔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공평하지 않나, 또 뭘 팔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전혀 다른 아메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로 되는 분도 되는 걸 아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제품이 좋아 뭐 이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가 어떻게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메이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냥 제품도 알고 제품 쓰는 분도 있고 주위에 하다가 그만둔 분도 있고 뭐 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뭔가 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면할 게 아니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새로운 뭔가 기회를 찾는 분이라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제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비즈니스라는 게 뭐죠? 돈을 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듯이 저는 20년 전에 돈을 벌어 그럼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뭘 팔거나 뭐 글쎄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제가 아는 일반적인 기업 또는 가게들 또는 직장에 다니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이렇게 하여튼 좀 수상하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여튼 듣게 되고 굉장히 다른 기회라는 걸 알게 되고 누구한테나 필요한 기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꾸준히 해왔고요.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취미생활과 같지 않고 단순한 소비생활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왜 할까요? 당연히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왜 돈을 벌까요? 글쎄요, 그걸 뭐 이야기 하나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써봤습니다. 자, 저는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게 추가 수입의 기회가 된다. 이래서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IMF 이후로 좀 뒤숭숭했죠. 당장의 위협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 이미 그 IMF가 뭐였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곳에서 잘 버텨서 오래 다니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니구나. 내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 나름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수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꽤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어도 그죠? 어떤 거 맛있을까 보다는 가격이 얼마나 가격표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뭐 아이들이 뭘 좀 하겠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게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 제가 아빠로서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영 뾰족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는 뭐 결국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쪼들리지 않았어. 돈 걱정 좀 안 하면 좋겠다.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면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쁘게 쫓기는 거는 사실 많은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다 직장도 만족스럽고 다 좋은데 내일 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꿈이 커서 어떤 일에서 먹고 사는 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죠. 저 역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요 위에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였어요. 추가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고 지금 괜찮아.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 없어.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세상이 변했을 때도 내가 괜찮을까? 그건 모르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어떤 큰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무슨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새해가 되면 무슨 몇 년도 트렌드 어쩌고 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건방지게도 트렌드라기보다는 유행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이 트렌드가 아니라 패션이죠. 그래서 재작년에 유행했던 단어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는 그런 좀 제가 비판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진짜 트렌드는 뭐냐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미리 적어놨는데 제가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첫째가 빈부격차죠. 빈부격차가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무서운 말인데요.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가난해질 거다. 지금보다 가난해질 거라는 뜻이죠. 인류 역사가 이게 통계를 한 이후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 괜찮아도. 두 번째가 노령화, 100세 시대. 이건 너무나 흔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노령화, 100세 시대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아직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먹으면 내가 큰 대단한 재산이나 부자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병고에서 피할 수 없을 테고 점점 더 젊었을 때보다 더 부자이기도 쉽지 않을 테고요. 또 외롭고 일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지금 그거를 준비하자면 안 된다. 이런 미디어 같은 데서는 이렇게 보험연금 이런 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공감은 가능하지만 자,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건 사실 요즘의 단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서 하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대체 뭔지. 자,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거는 요 4차라고 하는 단어가 혁명에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혁명에. 어떤 분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산업을 뜻하지 않거든요.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 자, 1차는 농업, 2차는 공업, 3차는 서비스업, 4차는 정보통신업. 예를 들어서 이게 큰 흐름이 있죠.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보통신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농사 짓던 사람이 공장으로 다시 도시 서비스로 이렇게 노동력의 이동을 뜻한다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산업은 이렇게 노동력의 이렇게 인구를 이렇게 이동을 뜻하는데 이때 혁명은 다른 얘기죠. 이때 산업은 사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뜻합니다. 물론 제조업의 변화가 일어나면 연결된 유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차 혁명은 증기기관이었어요. 사람들이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증기기관이. 2차 산업혁명, 2차 혁명은 뭐였냐면 전기였죠. 외부에서 만든 동력을 실내로 끌고 들어오고요. 전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있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3차 혁명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제 육체적인 노동뿐 아니라 이런 정신적 노동 또는 이렇게 사무직들도 다 컴퓨터가 이제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게 3차 혁명이고요. 자, 4차 혁명은 여기 보이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 인공지능이죠. 이런 거로 대변이 됩니다. 대변됩니다. 일단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그러면 뭘 뜻하겠어요? 증기기관이 또 전기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자꾸 이 컴퓨터와 더구나 인터넷이 나오고 이러면서 뭐가 됐을까요? 노동력이 줄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산업은 아까 1, 2, 3차 산업은 노동력의 이동이었다면 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죠. 노동력이 감소한다.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자리가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누가 그랬죠. 요즘엔 일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싸운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비유도 하는데 또 나이는 많아지고 노령이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일하게 해달라고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다고 와우성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거든요. 거대한 트렌드. 사물 인터넷은 다 아시죠? 간단하게만 보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뭐 밥솥을 켠다 이런 거죠. 요즘 새로 생긴 그 신축 아파트들은 이 사물 인터넷이 곳곳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갈 때도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뭐 그러면 모든 게 인터넷으로 또는 그 컴퓨터화 돼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또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 제 이름이 윤은모인데 제 이름을 하면은 뭐 나이가 얼마고 어디에 살고 뭐랄까요 뭐 어떤 직업이 있고 전화번호는 뭐고 남자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죠 일종의. 근데 빅데이터는 뭐예요? 요번에 코로나로 이 빅데이터가 위력을 받는데 코로나가 사태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가 그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를 움직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사람마다 다른 화면이 뜹니다. 초기 화면이.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봤던 유튜브를 이렇게 봤던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이 사람한테 뭘 띄워주면 좋겠다. 이게 빅데이터죠. 아무튼 요즘은 구글 같은 데서는 제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게 있던데 이게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디를 당신 다녔고 몇 개 도시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 감시당하는 기분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입니다. 어떤 것들을 바꿀까요? 제가 백화점에 가면 어느 코너에 가고 옷을 사면 주로 어떤 색깔을 입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다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다 이게 뭐래요?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겠죠.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AI는 말할 것 없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아마 이제 꽃은 무한합니다. 이 알파고가 이 바둑에서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했듯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가장 대표적으로 무인 자동차가 곧 지금 이미 일부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처럼 차 2대, 3대 있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운전자가 필요 없다. 어쩌면 운전을 하시는 게 불법일지도 몰라요. 불법이 될지도. 그러면 도로도 바뀔 거고요. 신호등 체계도 바뀔 테고 일하는 관련된 분들 다 바뀌겠죠. 이런 보험 체계도 바뀔 테고요. 진짜 뭐가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하늘 나는 꿈을 꾼 지 50년 만에 보잉 707이 100명을 태우고 날랐던 것처럼 그게 50년 걸렸거든요. 지금 얼마나 빨리 걸릴까요? 한 5년, 10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변화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자, 그래서 나 지금 괜찮아, 나 잘 나가고 있어. 그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닐 것이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수익과 재정적 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트렌드를 생각하면 글쎄요, 조금은 이렇게 준비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개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직장 생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면 수입을 얻게, 돈을 벌죠. 수입을 얻습니다. 수입을 얻어서 저희 가족들이 소비를 합니다. 자, 소비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 자체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많이 벌면 우리가 수입을 많이 벌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원하고 아무튼 뭔가 하여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 수입에 초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죠. 재테크 책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그 책이 저는 아주 매료가 됐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수입을 얻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뿐이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첫째가 직장인이죠. 직장인. 그 다음에 직장이 안 다닌다면 자영업을 할 거다.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직장 아니면 자영업. 뭐 95%, 98% 이러는데 하여튼 대부분 이렇게 산다는 뜻이겠죠. 근데 일부는 다르게 살아요. 뭐죠? 사업가가 있고 사업. 그리고 투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자들, 아주 부자들 중에 대부분은 사업가 아니면 투자가예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사업가 아니면 투자가. 그래서 크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대부분에 사는 직장인들은 자영업은 뭘까요? 요거는 그 책, 부자 아빠라는 책에서 보면 여기는 시간과 돈을 바꾼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면서 수입을 얻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시간은 좀 있죠.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내주고 팔고 돈을 얻습니다. 그래서 직장 자영업이 시간과 돈을 바꾸는데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뭘까요? 이쪽은 같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데 반대죠. 이게 바꿨어야겠네. 이렇게 바꿨어요. 돈을 내주고 시간을 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부려서 더 큰 이득을 만듭니다. 더 큰 이득.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그 사람 들여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자산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산.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산. 그리고 투자가 또 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산은 뭐예요? 이 기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면 수입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게 자산이에요. 여기도 현금 흐름이 나와요. 여기는 뭘로 나와요? 여기는 노동력이죠.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가지고 수입을 얻습니다. 여기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산을 구축해서 자산으로부터 꾸준한 수입을 얻는다. 이게 삶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나만 누구한테 기대 사는 게 아니라면 이 넷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난 뭐 직장도 좋고 다 잘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오래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직장이라는 게 정년도 있고 하여튼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수입이 끊기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지? 일단 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일로 가면 좋겠다. 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을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자산. 새로운 단어이기도 하고 약간 경영학적 단어이긴 한데 사실 또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자산을 구축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뭐 재산이 많다고도 표현하지만 자산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임대료가 끊임없이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자산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눴어요. 저는 이제 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나중에 일부 자영업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저도 이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 갈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직장과 자영업의 문제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오래 할 수 없다. 내가 뭔가 오래 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꾸준한 생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을 다시 쳐다보게 됐어요. 수입을. 자, 이게 수입을 얻는 방법인데 이 수입을 쳐다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돈을 번다. 자, 누군가가 돈을 저는 이제 직장에서 회사에서 봉급을 받았지만 그 봉급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회사에서 다닐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네 고객한테 잘해 이런 거였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수입은 사실 소비로부터 누군가의 소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의 수입은 누군가의 소비로 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돈을 벌고 싶다면 따라서 뭘 봐야 되냐면 소비를 쳐다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들 하겠죠. 하지만 진짜로 그러냐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진짜로 소비 쳐다봐야 된다.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면 된다. 나는 소비자니까 나를 쳐다보면 된다. 자, 나의 소비가 그래서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 누군가의 수입이 근데 나면 안 될까? 이 누군가가 나면 안 될까? 뭐 이런 혹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말이 되니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소비를 쳐다보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지금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소비를 보죠. 지금 다시. 자, 모든 소비는 당연히 누군가가 뭘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생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시간과 거리의 갭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갭을 메꿔주는 것들이 하나의 또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게 유통이 된 거죠. 유통.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이 있고요. 또 하나 끼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게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 자, 광고는 우리가 생산자나 유통 회사들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없다면 내가 어딜 가서 뭘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 광고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수익과 소비를 이렇게 수익과 소비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런데 이 형태가 직장, 자영업, 사업과 투자가의 형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돈을 쓰면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 그렇죠?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 회사에 다녔거든요. 컴퓨터를 만드는 생산회사에 다녔습니다. 하는 일은 뭐 기술 지원도 하고 영업도 하고 했지만 아무튼 생산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봉급을 받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 돈을 쓰고 돈을 벌려면 생산, 광고, 유통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게 경제죠. 제가 볼 때 이게 경제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게 돌아가는 거죠. 생산과 소비가.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과 유통이 위축이 되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등등 이게. 정치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죽을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소비가 돈을 쓰고 이분들은 돈을 번다. 그래서 보통 이 금액으로 보면 한 200원짜리를 우리가 한 1,000원 정도에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원 정도에 산다. 광고 유통부로 한 800원이 들어가죠.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초기에는 생산한테 돈이 갔지만 지금은 유통한테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큰 돈들이 어디로 몰렸어요? 유통으로 몰렸죠. 유통 공룡이라고 하죠. 1960년대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마트들죠.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많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돈이 다 있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늘 시간과 돈을 바꾸느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생산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한 700원에 줄 수 있으면 소비자들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할인점이 탄생했습니다.
할인점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싸게 전략할 수 있게 해주면 자기네들 시간을 써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안내자도 필요 없어. 그냥 창고같이 해놓고 네가 네 필요한 거 찾아가. 이렇게 돼 있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은 있고 그 시간을 쓰고 가서 할인점에 가서 돈을 세이브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왔어요? 야, 그런데 나도 700원에 줄 수 있거든? 그런데 나도 700원에 줄 수 있는데 너 대신에 안 와도 돼. 내가 갖다 줄게. 제가 그때 그 인터넷의 여파입니다. 인터넷.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뭐예요?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죠. TV 홈쇼핑.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도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야, 저거 주문하자 많이 해요.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오늘 신문인가요? 보니까 드디어 유통 공룡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는 미국에는 JC펜이라고 하는 이 중저가의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지금 그게 곧 부도가 날 겁니다. 360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날 거라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유통 공룡들이 쓰러지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얼마 전에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게 유통이 지금 변화되는 겁니다. 뭐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혁명, 제조업의 혁명과 더불어 유통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결국 뭐 하는 게 뭐예요? 싸다, 또 편리하다 이런 걸 쫓아가는 거죠. 당연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게 뭘까요?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하죠. 같은 가격이라면, 그죠?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생산자가 쥐고 있는 거죠. 사실 유통이 있다는 것은 가격, 품질과는 상관없이 가격만 올리는 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는 생산자인데 유통을 없애버리고 어차피 인터넷 시대니까 여기 소비자가 있으니까 소비자가 나한테 주문하면 뭐 인터넷이든 전화든 내가 직접 갖다 주면 좋지. 그래서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유통이 필요 없잖아.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모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500원 정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게 모델 시뮬레이션상 얘기할 수 있다면 이 500원이 어디를 갈까요? 물론 무조건 싸게 해준다. 어떤 분은 왜 싸게 해주면 되지 이랬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냥 싸게만 하면 일단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싸다고 하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자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 그래서 거리도 있고 유통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싸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찾을 테고 그래서 경쟁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500원을 남은 돈을 생산자한테 또는 소비자와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나눌 수 있겠다. 생산자한테 가면 R&D, 즉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직거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비자는 왜 직거래를 하죠?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서로 통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한 생산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와 유사한 원래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중국집을 생각해봤어요. 자, 중국집은 짜장면을 직접 생산합니다. 그리고 직접 배달도 해주고요. 따로 뭐 유통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중국집 자체가 생산 유통 광고를 다 합니다.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죠. 짜장면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중국집에 갔더니 손님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바글바글할까요? 싸고 맛있어서. 그래서 맛있다는 건 품질이죠. 싸고 맛있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게 같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비의 조건이에요. 소비의 조건. 자, 제가 중국집에를 갑니다. 왜 그 중국집에를 갈까요? 싸고 맛있어서 가는 거죠. 싸구려란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합리적 가격이라고 썼지만 싸구려인데 맛있다. 그러면 물론 좋겠죠. 그럼 진짜 바글바글 하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테니까 좋은 재료 쓰고 하는데 그렇게 쌓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오래 못 가겠죠. 따라서 어쩌면은 뭐 다른 데보다 한 500원, 1000원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맛있어요. 사람들은 싸고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손님이 바글바글 합니다. 배달까지 해줘요. 그러면 요새는 테이크아웃도 엄청 많죠. 테이크아웃뿐이 아니라 아예 배달을 해줍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집이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은 싸고 맛있죠. 편리하죠. 그러면 소비의 조건이 되는 거죠. 저 집에서 짜장면을 먹어야겠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AS예요. 혹시 집에서 이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좀 짜증이 나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냥 먹을 수도 하겠지만 예를 전화해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참고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냥 건져내고 근데 중국집에서 그러면 새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하자보증이죠. 머리카락이 나서 하자보증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먹다가 보니까 그냥 맛이 없어요. 내 짬뽕을 시킬 걸 잘못 시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입맛이 없어가지고 짜장면은 오늘 맛이 없어 못 먹겠네요. 그래요? 근데 제가 몇 젓가락 떴는데 어떡하죠? 그랬는데 만약에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셨다니까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 중국집이 있으면 어때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뭐. 근데 그런 중국집이 있다면 그게 만족보증이에요. 하자보증, 워런티가 아니라 만족보증, satisfaction guarantee라고 하는 거예요. 100% 만족보증.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아무튼 우리들은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 합리적 가격, 편리함, AS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뭐 가게를 가서 하든 인터넷 쇼핑을 하든 백화점을 가든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소비의 조건입니다. 그랬는데 아주 만족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집에 이제 안 가겠죠. 그 집에 갑니다. 뭐가 된 거예요? 단골이 된 거죠. 단골. 또는 애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더니 막 손님이 바글바글하다. 그럼 뭐예요? 그 바글바글한 사람, 바글바글한 분들은 대부분 다 애용자, 단골 손님들일 거예요. 물론 뭐 오다가다 간판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중국집이 바글바글하다면 다 애용자들이다. 단골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용자들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싸고 마시는지. 그랬더니 뭐래요?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가보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 구전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구전은 광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구전이라는 게 일어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의 행동이죠. 근데 그 행동으로 지금 그게 일반화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이 SNS 보면 그잖아. 내가 뭘 보다가 야 이거 재밌다. 그러면 또는 뭐 유익해 그러면 이거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거죠. 그냥 사가다 서핑해서 우연히 발견해서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구전이라는 게 일어난다. 자, 아무튼 긴 설명 필요 없이 결론은 뭐냐면 자, 어떤 중국집이 있는데 이 중국집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서. 그 중국집 주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보니까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그죠? 소비를 와서 해주고, 소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도 하더라? 구전도 하더라. 구전하더라. 단골 손님이 되고 구전을 하더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벌고 싶다면 소비와 구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되잖아요. 많이 일어나게 하면.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야, 소비와
구전. 소비자들이 아까 봤죠? 소비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마땅히 하는 행태예요. 근데 충분히 만족하다면, 특히 1등이라면, 그죠? 자, 여기 만족도가 1등이라면, 여기 만족도 1등이라면 사람들은 구전이란 걸 한다. 그래서 결국 소비와 구전이 우리 중국집이 내 중국집 주인이 돈을 벌게 하는구나. 그러면 소비도 더 많이 하게 하고 구전도 많이 하게 하면 나는 돈을 더 벌지 않겠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국집 주인이 그럼 이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는 거예요. 보상을 하자. 그러면 소비와 구전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보상을 하자. 그래서 결국 뭐야? 소비자한테 기회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형태는 뭐겠어요? 바로 요즘에 흔한 단어죠. 캐시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캐시백이라는 보상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죠. 말이 되겠습니까? 네, 놀라운 생각이죠. 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소비자들은 결국 소비와 구전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으니까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는 놀라운 생각을 누군가 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소비와 구전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자, 대부분은 소비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뭐죠? 도장 10개 찍으면 한 잔 공짜로 드릴게요. 커피숍 같은 데서. 뭐 세차하면 뭘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죠. 모든 마트에서도 포인트 다 줍니다. 보상은 아주 적지만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구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친구들 막 몰고 중국집 음식점에 가서 내가 친구들 다 몰고 가는데 사장님 뭐 없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야키만두 한 그릇 준다든지 이게 다겠죠. 제가 경험한 다입니다. 그렇지만 너가 구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내가 보상해주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다단계로 잘못 알거나 뭘 파는 거로 알거나 이렇게 그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전혀 새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한다?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 에이 그러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하는 가운데서 제 품질이 아주 좋다 보니까 그래 제품은 좋아. 좀 비싸지 않니? 싸구려는 아니니까요. 명품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무슨 막 아주 최고품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비싼 이런 게 아니니까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상을 하겠다.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거를 꼭 이해시키고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주위에 아마 아메이를 한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단지 저는 이거를 이해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20여 년 전에 아메이가 하나의 나한테 추가 수입의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소비와 구전이라면 근데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소비를 기꺼이 할 테고요. 구전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직장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네. 그게 제가 이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이해한 일입니다. 이게 회사 이름인데 비즈니스라고 하는 뭐야? 아까 돈을 번다. 캐시백이 됐다 하는 얘기죠. 아마 지금쯤 그러면 야 캐시백이 얼마나 많이 되나 막 이게 엄청 궁금하실 텐데 아무튼 저는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야 그걸 뭐 다단계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다단계가 뭐죠? 또는 피라미드?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1998년도에 이걸 처음 들었을 때 피라미드인 줄 알았어요. 피라미드라는 건 뭐죠? 하여튼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고 나중에 한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꼬셔야 되고 뭘 강제로 팔아야 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뭔가 유혹적인 게 있을 테니까 거기 빠지겠죠.
지금도 뭐 이렇게 두 줄 다단계 뭐 피라미드 엄청 많습니다. 두 줄 다단계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인데 그 다 거기 빠집니다. 아주 그 굉장히 큰 금세 돈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조금 전까지 아이 다단계 뭐 이러다가도 그냥 그게 훅 빠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글쎄요, 맞다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아메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중국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게 비즈니스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메이 회사 자체는 195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년도 넘었네요. 어떤 기업이 60년 이상 지속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들어왔고요. 저는 98년도에 이걸 들었고, 그리고 1999년도에 이게 인터넷 쇼핑몰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아메이가 인터넷 쇼핑몰인 걸 아세요 혹시?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이야? 그런데 아메이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지금 amei.co.kr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20년도 넘었고요. 쇼핑몰로 바뀐 지 20년도 넘었고, 그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우리가 요새 뭐 잘 아는 뭐 쿠팡, 뭐 아마존, 알리바바, 또 뭐 옛날 같은 옥션, G마켓,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어요. 회비도 없고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자기 필요한 거 주문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택배로 받습니다. 몇 곳에 이렇게 전국에 직매장도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직접 살 수도 있고요. 일반 인터넷 쇼핑보다는 더 편하죠. 그렇잖아요. 나는 직접 사고 싶어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근데 직접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 아메이가 아직도 있어?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돼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 1조 2천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우리나라 100대 기업, 300대 기업에 들어가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약 4천억 원 정도 이상이 캐시백이 됐어요. 누구한테? 저 같은 소비자 회원들한테. 그래서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캐시백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그런데 그 돈이 적지 않다는 거죠. 뭐 1,000원 쓰면 이런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디서 나오죠?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직거래에서. 직거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아까 500원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이 시뮬레이션상 굉장히 많은 돈들이 소비자한테 돌아온다. 충분히 보상이 돼야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보상을 이해하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메이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한다. 자,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면 기꺼이 소비를 한다. 만족 1등이다. 내가 경험한 중에 최고로 만족스러워. 그러면 애용자가 되고요. 애용자가 되면 당연히 구전이 일어난다. 구전의 조건이 된다. 바로 그걸 통해서 이 아메이라는 중국집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럼 소비와 구전을 더 활성화하면 나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다. 모든 소비자에는 소비와 구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기회가 된다. 혹시라도 나는 그런 거 못해.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소비와 구전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면 제 설명이 잘못됐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다르게 이게 쌀도 다 틀리잖아요. 어디 지역에서는 안 나왔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메하던데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캐시백 보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98년도에 지금 20여 년 전에 제가 회원이 됐습니다. 회비는 물론 없고요. 근데 저한테 이걸 이야기한 분이 전 직장 동료예요,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참 뭐 이걸 아메이에 대해서 자꾸 들려주고 싶어 했는데 사실 뭐 저는 크게 이렇게 들을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이상한 피라미드를 할까? 그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자. 그냥 아메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관심으로 듣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해서 S라고 부르겠습니다. S. S는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 보면 하여튼 나한테 이걸 이야기해 준 분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해 준 분.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저한테 뭘 했다고요? 구전을 했죠. 구전. 실제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것이 기회가 되는지 제품이 아주 좋거든요. 또 이게 수입의 기회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은 회원이었고요. 저한테 얘기를 제가 회원이 됐습니다. 회비는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고. 단지 저는 회원에 가입할 때 뭘 했겠어요? S라는 분이 나한테 구전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중국집 얘기 아시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메이는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물건도 물론 살 수 없습니다. 회원제고요. 회비는 없지만. 자, 그래서 제가 회원이 돼서 실제로 좀 몇 가지 물건을 사실 써보게 됐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가 이제 저희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사실 좀 심했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잘 낫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이게 치료가 안 되든 못하든 그 아토피가 그 여기에서 나오는 그 로션이 있어요. GNH 로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거품 목욕을 할 수 있는 샴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달 정도 만에 나았다니까요. 나았다는 것은 우리 딸들이 더 이상 긁지 않더라 이런 뜻이죠. 저희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덩달아 저도 좋은 거죠. 왜냐면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엄청 막 짜증도 내고 힘드니까요. 그걸 저는 감동했죠. 야, 세상에 혹시 이건 뭐 이상하게 마약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도 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쭉 알아봤는데 이미 많이 충분히 수십 년간 검증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충분히 이렇게 신뢰하면서 사용했고 우리 딸들이 그 아토피도 낫고 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건강식품도 먹으면서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이렇게 술 담배는 몸이 쪄들었었는데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세제 너무 좋았어요. 세제들 아메이 세제 너무 유명하죠. 치약, 칫솔, 샴푸 뭐 사실 다 권하고 싶은 제품인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친구한테 하고 저희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맛있는 짜장면집 있는데 짜장면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회원제라서 회원에 드셔야 되고요. 시켜 드셔도 되고 가서 드셔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저한테 야 정말 맛있네, 싸고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죠. 자, 그래서 애용자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4명의 애용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캐시백을 하냐면 이렇게 캐시백을 합니다. 자, 제품마다 점수가 있어요. 뭐 짜장면 5,000점, 짬뽕 6,000점, 뭐 탕수육 만점, 유산슬 15,000점 이렇게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 한 달을 기준으로 20만 점이 되면 20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상이 되면 자, 요걸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걸 캐시백 룰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캐시백에는 룰이 있겠죠.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어떤 커피숍에서 도장 10개 찍으면 한 잔 공짜입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9개만 찍고 한 잔 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룰이니까 10개 찍어야 돼요. 근데 10개를 내가 꼭 다 찍어야 됩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 친구가 가서 찍어와도 돼요. 중요한 건 10개 찍어야 된다. 그게 20만 포인트예요. 자, 2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때 1포인트는 대략 한 1.6원쯤 됩니다. 자, 16,000원짜리 탕수육을 먹으면 만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점이라면 뭐 한 탕수육 20그릇 먹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내가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그 중국집 주인이 번 돈이기도 합니다. 그 돈의 3%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캐시백이 뭐라고요? 현금 캐시백이에요. 3%를 돌려드립니다. 근데 이번 달에 우리가 전부 뭐 집안의 가족 모임인데 전부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이런 60만 포인트가 넘었다. 이제 만 포인트 생략할게요. 그러면 돈을 많이 쓰셨네요. 이번엔 6%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할인의 개념 있잖아요. 사실 아까 이 트렌드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할인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뭐가 돼요? 보상의 개념입니다. 디스카운팅에서 리워딩으로 갔죠. 그러면서 무슨 개념이 생기면 또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프로슈머는 뭐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 처음에 이 프로슈머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미래학자가 40년 전에 1980년에 얘기한 거죠. 소비자들이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다. 프로듀싱, 컨슈머가 가치를 프로듀싱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거랑 그걸 예견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은 나중에 말씀드려요. 일단 그런 프로슈머의 개념이 적용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60만 포인트가 넘으면 6%, 그다음에 120만 포인트가 넘으면 9%, 자, 240만 포인트가 넘으면 12%, 400만 포인트가 넘으면 15%. 자, 내가 쓴 돈의 15%를 준다는 얘기죠. 680만 포인트가 넘으면 18%. 그래서 100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21에서 26%. 자, 1000만 점을 맥시멈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1000만, 150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1포인트가 약 1.6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의 3%, 6%, 26%까지 현금으로 캐시백 하겠습니다. 이게 룰이란 뜻이죠. 자, 근데 1.6원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든다면 한 60만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원 거의 96만 원, 100만 원 돈인데 그게 꼭 중국집이든 뭐 일반 생필품이든 100만 원 쓰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돈은 너 혼자 써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못 쓰죠. 돈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자, 이 포인트는 공동 소비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 10개를 내가 꼭 다 찍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공동 소비라는 건 내가 소비를 했으면 그 포인트에다가 내가 구전을 해서 회원이 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 포인트를 시그마라는 건 몽창 다 더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중국집이 이렇게 지금 바글바글한데 쉽게 표현하면 나도 가서 먹고 거기에 단골 중에 내가 구전해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더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20만 점이 넘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가 못 갈 수도 있죠. 그래도 됩니다. 이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소비와 구전 소비. 아까 얘기한 소비의 문제거든요. 합이 20만 점이 넘으면 3%, 1000만 점이 넘으면 26%까지 주겠다. 야, 언제 1000만 점이 되냐 싶지만 글쎄 중국집이 정말 싸고 맛있게 하면 바글바글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구전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요, 그죠? 그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단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룰은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가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 5월인데 5월에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봤더니 요 S란분이 한 20만 포인트 정도의 소비를 했더라. 이렇게 결과입니다. 얼마 쓸지는 알 수 없지만 했더라.
그래서 다들 20만 포인트 정도의 소비를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룰이 적용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20만 쓰라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열심히 들은 분이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20만씩 꼭 써야 돼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아무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라는 사람은 5월 달에 어떻게 돼요? 내소비 포인트, 내소비가 20만이라고 가정했고요. 구전 소비의 합. 그래서 구전은 요렇게 구전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탈 합해서 20, 60이라고 하는 구전이 소비가 일어났고 토탈 80만 포인트라는 소비가 일어났다. 뭐예요? 공동 소비가 일어났다. 내소비와 구전 소비 합해서 80만 포인트. 그러면 80만 포인트는 일어났지만 그 뜻은 동시에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80만 포인트의 돈을 벌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60만 이상은 6%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6%를 곱해서 6, 8은 48, 4만 8천 포인트가 캐시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수죠. 뭐 이렇게 이상한 피라미드들은요 보면 다둥이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돈을 준다는 얘기인지 알기도 무지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내 소비에 대한 캐시백이에요. 내가 1,000원 쓰면 이런 주는구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48,000원 캐시백이 됩니다. 산수로. 자, 그러면 48,000 포인트를 누구한테 줄까요? 당연히 S한테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메이라는 중국집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중국집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 48,000이라는 캐시백은 80만이라고 하는 공동 소비로부터 나왔는데 이 80만은 4명이 쓴 거잖아요. 따라서 그로부터 나온 캐시백 48,000 포인트는 4명한테 나눠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게 옳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줄까? 이걸 4로 쪼개서 12,000씩 나눠줄까? 도 있지만 뭔가 좀 다르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집 주인이 딱 보면 누가 제일 예쁠까요? 누가 나한테 제일 기여를 많이 했을까요? 이분이 먼저 시작한 건 맞지만 자, 5월달 한 달을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집 주인이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예쁜 거죠. 기여를 많이 한 거죠. 왜 그렇죠? 저는 2명한테나 구전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소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너가 이쁘니까 더 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룰이 선 거죠. 룰. 또 다른. 자, 캐시백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 룰이고요. 룰 2가 있죠. 룰 2. 자, 룰 2가 룰 1이고요. 이게 룰 2가 있는데 룰 2가 뭐냐면 나중에 회원된 분들한테 먼저 캐시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룰이에요. 자, 48,000 포인트를 4명한테 나눠줄 건데 누구부터 캐시백을 계산하냐? 나중에 회원된 사람부터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회원된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S나 친형 그러니까 친구와 형님이 되겠네요. 형님. 그래서 친구하고 형님한테 먼저 캐시백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친구는 똑같습니다. 룰은 자, 공동 소비니까 친구는 내 소비가 20. 구전 소비는 뭐 혼자서 소비만 했어요. 구전은 없었습니다. 빵이 되죠. 그래서 공동 소비가 2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공동 소비가 20. 그러면 3%에 속해요. 그래서 3%를 곱해서 6,000 포인트가 캐시백이 됩니다. 그죠? 6,000 포인트. 자, 형님도 동일합니다. 맨 나중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구한테 6,000 포인트라고 하는 캐시백이 먼저 가게 됩니다. 계산상. 그죠? 자, 1포인트는 1.6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9,600원이 친구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님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친구는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뭐 기분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정보를 줘서 구전이라고 하는 통해서 좋은 정보를 줘서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싸고 맛있었는데 만족스러웠는데 거기다 9,600원 캐시백도 준다면 여기에 플러스 캐시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애용자가 되지 않겠어요? 소비자로서 엄청 좋은 조건이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이게 기회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간다,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죠? 나중 먼저. 그래서 이제 내가 되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소비가 20이라고 했어요. 20. 그래서 20. 자, 구전 소비는 이렇게 두 명한테 구전을 해서 40. 그래서 60만 포인트. 자, 나라는 사람은 소비와 구전을 통해서 60만 포인트라는 캐시백을 포인트를 얻은 거고요. 중국집 주인은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 그래서 6%. 60만 원 6%죠. 그래서 6%를 해가지고 36,000 포인트. 36,000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캐시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36,000 포인트를 누구한테 줄까요? 당연히 나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요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아까 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36,000 포인트는 60만이라는 공동 소비로부터 나왔다. 근데 36,000은 요 세 사람이 쓴 것이다. 따라서 요 세 명한테 나눠주는 게 옳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줄래? 나중 먼저부터 나눠준다. 그래서 6,000을 먼저 가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쫓아오셨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36,000에서 6,000 먼저 나중 해한대를 먼저 빼니까 12,000을 빼니까 24,000 포인트가 남아서 캐시백이 됩니다. 24,000. 1.6을 곱하면 약 38,400원이 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두 명한테 구전을 했고 소비가 일어났고 다 만족스러워하고 근데 나한테 38,400원이 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됩니다. 큰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겠지만 38,400원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S는 어떻게 될까요? S는 아까 48,000원이라는 캐시백, 이 80만 원을 공동 소비에 48,000 캐시백을 4명한테 나누기로 됐는데 S를 기준으로 이 룰에 따라서 6,000, 24,000. 그래서 36,000이 빠지고 나니까 48,000에서 36,000을 빼니까 12,000 포인트가 캐시백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S보다 훨씬 많이 받는구나. 왜 많이 받죠? 주인이 본 대로 5월 달에 제가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2명한테 구전한 사람이 왔고 여기는 1명한테 뿐이 안 했잖아요. 1명한테 한 사람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국집 주인이 볼 때는 나라는 사람이 2배는 많이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2배 더 많이 받겠네요.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뜻합니다. 뭘 뜻합니까?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먼저 회원이 됐다, 나중 회원이 됐다가 차이가 없다. 엄밀하게는 먼저 했다고 절대 유리한 것도 없고 뭐 늦게 했다 유리한 것도 없고 더 이런 게 없다. 그냥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이분하고 상관이 없이 내 수입 38,400원은 내 소비와 내 구전의 결과, 공동 소비의 결과 금액이 나왔고 이 룰에 따라 6,000 빼면 24,000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S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S하고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뜻은 이분이 안 계셔도 원래 없고 내가 혹시 1번 회원이었다고 가정해도 차이가 없다. 이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뭘 뜻하죠? 이거는 이 모든 전체가 아주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적이다. 왜 윤리적이죠?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건 사실 우리가 보통 다단계 생각하면 그런 뜻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다. 또 하나 윤리적인 건 뭐예요? 나의 수입은 나의 소비와 내 구전으로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수입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누가 해주길 바라는 분이 있다면 글쎄 그런 일반 그 피라미드 다단계를 기웃거리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죠. 내 수입은 내가 결정한다. 내 소비와 내 구전으로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윤리적인가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윤리적이고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우리는 소비와 구전을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되겠죠. 자, 혹시 친구가 야 나도 돈 벌게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도 구전해 이러면 되겠죠. 나는 좋은지를 모르겠던데 그러면 이분은 다음에 글로 안 가겠죠. 안 사겠죠. 뭐. 그죠? 애용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좋으면 당연히 구전할 수 있어요. 정직한 구전이에요. 형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는 이럴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구전하면 결국 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렸죠. 친구의 캐시백은 나하고 상관 전혀 없어요. 왜 6,000포인트를 받았을까요? 20만 포인트 썼으니까. 저하고 무관합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강조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캐시백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또 구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거나. 근데 소비는 제한적이니까 구전을 많이 하면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친구가 구전을 많이 하면 적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되냐면 내 친구가 구전을 많이 하면 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커지죠. 퍼센테이지가 점점 커집니다. 나눠줄 돈이 커진다. 그러면 저한테 영향을 주겠죠. 아마도. 그래서 저는 나하고 상관없지만 친구가 구전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형. 그러면 형님, 내 친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구전을 많이 하면 수입이 커지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완벽한 윈윈을 구성합니다. 정말 서로한테 좋은 거죠. 서로한테 좋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오래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결국 누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거는 좀 생각이 조금만 깊이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고요. 60년씩 갈 수 있는 회사도 아닐 테고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사실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다른 어떤 비즈니스하고도 다른 놀라운 비즈니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아까 5월달에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없다고 해도 돼요. 그냥 셋이서 20만 포인트씩 썼더니 60만 포인트가 되고 36,000 이 룰에 따라서 6,000 빼서 24,000 38,400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5월달에 38,400원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자 기본적으로 생필품이에요. 다 생필품. 그래서 6월이 됐는데 이 생필품을 다 못 썼어요. 다 남았죠. 뭐 한 달 만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치약 한 달 만에 쓰기 어렵잖아요. 자, 6월달이 됐는데 6월달에는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빵이다. 소비도 빵. 그럼 당연히 캐시백도 빵. 그런데 이제 7월이 된 거죠. 7월. 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 가정입니다. 두 달이 지나니까 치약도 떨어지고 샴푸도 떨어지고 뭐 세제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비타민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러면 재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7월달에 재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재소비가 일어난 거죠. 얼마만큼씩 그냥 떨어진 게 다시 그대로 재소비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5월달과 동일하게 이 38,400원이 7월달에도 또 올까요? 저한테? 그게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자, 5월달에 38,400원을 받았는데 7월달에도 또 줄까? 같은 소비가 일어났다면? 정답은 yes입니다. 또 줍니다. 왜죠? 소비가 일어났으니까. 소비가 일어나면 중국집 주인이 돈을 번 거잖아요. 중국집은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모사하는데 뭐 언제 구전을 했든 아무튼 소비와 구전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38,400원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이 또 들어온다.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수입이 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 9월 달에도 또 들어올까요? 내년 7월에도 들어올까요? 20년 7월에도 혹시 또 38,400원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명이서만 소비하고 있는데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 같은, 사실은 이걸 인세적 수입이라고 하는데, 인세적 또는 연금 같은 그런데 계속 커가는, 왜 커가죠? 소비자 자꾸 바글바글 해질 테니까 그런 수입이 됩니다. 이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제가 2달에 한 번이라는 가정을 했지만 매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바글바글한 거죠, 매달 수입이 될 수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누적이 안 되고 왜 한 달에 끊냐 그러는데 그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돈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죠. 한 달에 끊은 건 매달 돈을 주겠다. 캐시백을 매달 지불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매달 수입이 돼서 그것이 크든 작든 나한테 꾸준한 수입, 월급은 아니죠. 딱 꾸준한 수입이 됩니다. 그런 꾸준한 수입이 되는 게 아까 사실 여기가 요 자산의 개념인데요. 뭐냐면 나와 친구와 형이라는 요 세 명의 애용자가, 단골이 나의 자산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해가 되면 이해만 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하는 행동은 소비와 구정이죠.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 38만 4천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가 구전을 많이 하면 되죠. 친구와 형이 구전을 많이 해도 됩니다. 왜? 전체적인 공동 소비가 커지니까. 그렇다고 내 수입이 커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눠주는 돈이 커지니까 내 돈이 38만 4천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꾸준한 수입.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한 수입이 핵심인데요. 자, 이게 결국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하고 달라요. 그냥 다른 걸 열심히 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지속적인 캐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세적, 연금 같은 수입이죠. 왜 그러냐면 생필품의 지속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뭐랬어요? 여기에 조건 쓰겠습니다. 뭐야? 만족도 1등이어야 되죠. 만족 1등. 그러면 씁니다. 아메이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저처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필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건강식품, 화장품, 정수리, 뭐 굉장히 이런 식품류, 국내 제품까지 다 더하면 거의 1000여 가지가 있어요. 자, 아메이 자체는 아메이라는 회사 아까 생산자라고 그랬는데 약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거든요. 직접 생산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이런 국내 제품을 포함해서 한 1000여 가지가 되는데 아마 다 만족 1등일 겁니다. 물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그죠? 자, 건강식품 뉴트릴라이트 들어보셨나요? 세계 1등입니다. 약 86년에 역사가 가지고 있고요. 87년이 됐네요, 벌써. 그 씨앗부터 완전히 내가 알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중국집으로 하면 밀가루도 내가 만들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세계 1등입니다. 화장품 아티스트리 세계 탑 브랜드입니다. 탑 브랜드.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 옛날 미스 USA도 후원했었고요. 탑 브랜드입니다. 정수기 공청기 명실공히 세계 1위입니다. 공청기는 요즘 품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세계 유일의 공청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동차용 공청기도 있고요. 세계 유일합니다. 이게 1등입니다. 개인용품,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로션, 샴푸, 뭐 치약 다 아시죠? 1등입니다. 세제 1등입니다. 특히 이 아메이 세제는 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은 생분해성이라서요. 친환경적이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분은 라면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류 국내 제품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라면, 커피 등등 무슨 올리브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최고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필 당연히 뭐가 돼요? 지속적 소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캐시백이 돼요. 여기서 지속적은 아까 같은 인세적 또는 연금 같은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커가는
자꾸 커져가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커져가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를 보면요. 자, 이게 한 1000만 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 20만 점씩 쓴다면 한 50명이면 될 테고요. 그죠? 뭐 사실은 다 꼭 20만 점씩 쓰는 건 아닐 테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냥 이 중국집에 정말 싸고 맛있는 중국집을 오늘 오픈했더니 뭐 한두 달 뒤에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점에 제가 이제 이렇게 1000만 점에 공동수비 이르렀다. 그러면 저를 그때 SP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다단계 세계는 직급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당신으로부터 1000만 점의 소비가 일어났습니다.를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제 수입은 한 달에 한 200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어떤 300만 원 어떤 되는데 월이죠, 월. 이런 수입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달이 어느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한 3달 정도, 3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GP,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플래티늄 이렇게 뭐 부르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수입이죠. 수입이 대략 2,500에서 한 4,000, 연 4,000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 추가 수입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소비 부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 만에 이 정도의 지금 수입으로 보면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기 만족했기 때문에 제가 하다 보니까 구조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야, 너네 애들은 아토피 없니? 우리 애들은 낫는데? 이렇게 이야기 시작한 거죠. 그게 구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갔다 보니 내 친구도 야, 나도 이런 수입을 받고 싶어 그러겠죠. 그래서 친구를 아까 대로 도와서 친구가 구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친구, 형님 또 다른 누구 이렇게 3명 정도가 도와주게 되면 3명 이거는 3개월이고요. 3개월이고 이거는 3명을 도와주면 그래서 3명이 이 정도의 수입을 받도록 도와주면 그때 나를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한 7천에서 9천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실제 수입이 이 정도면 대기업 어떤 부장급은 되지 않나요? 요즘에? 모르겠네요.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되고 남을 겁니다. 대기업, 아주 유명한 기업들의 부장급이 됩니다. 이런 분을 한 6명 정도 도왔다고 하면 이거는 무한대니까 구전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글쎄 수입이 한 2배는 되겠죠? 거기다가 가족여행을 비해서 많은 여행 보상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정말 이렇게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여행들이 많습니다. 아마 주위에 아메이 여행 다녀왔어 이런 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꼭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수입을 원하는 분은 꼭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여유, 내 사업, 이것도 내 사업이죠. 뭐 점포가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리스크도 없지만 내 사업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왜? 구조는 80, 90살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산처럼 작동을 하니까 아무도 놀라운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도 됩니다. 구전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국제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뭐 근사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구전이에요. 구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게 비즈니스로 관심 갖는 이유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이고요. 요거를 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노력이겠죠. 무슨 노력일까요? 소비와 구전의 노력이다 보면 돼요. 소비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죠. 그죠? 아까 10,000원 이랬잖아요. 9,600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구전이 꾸준히 일어나면 자 처음에는 저 혼자 애용자였었는데 좀 지나니까 제 동생 단골이 되고요. 저 친구와 동생, 친구 동생, 동생의 누이 뭐 이렇게 단골이 계속 늘어나서요. 결국은 뭐가 커져요? 애용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 그냥 중국집에 그냥 바글바글한데 그 중에 요 두 테이블은 또는 10테이블은 내 구전에 의한 고객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구전한 사람들이 다 와 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4천도 되고 9천도 되고요. 훨씬 큰 돈도 당연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매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38,400원이었지만 이걸 12달을 곱하면 그죠? 요 셋이서만 한 1년에 한 40만 원 버는 거네요. 그죠? 1년에 40만 원 좀 넘게 벌죠. 자, 1년에 40만 원 정도가 매달 꾸준히 매년 꾸준히 들어오려면 은행에 지금 한 4천, 4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이게 38,400원이 아니라 이거는 3,4천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면은 돈이 안 돼. 그거는 다른 그 이상한 그 돈으로 유혹하는 다단계 하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커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진짜 이런 자산, 진짜 수입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죠. 뭐 한 방에 대박에 뭐 빨리 쉽게 이런 그런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건 아시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근차근 애용자들을 넓혀서 중국집의 그 바글바글한 그 홀에 처음엔 나 혼자 했다가 이 한 테이블이 내 구전 나로부터 이렇게 구전해서 두 테이블이 10테이블이 그러면 주인이 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내 캐시백이 자꾸 넣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늘기 시작합니다. 꼭 그 기회를 맛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나이에 있고 또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이에 있든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은 이 다단계 고정관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로 그냥 받아들여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멋진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제 요 이야기들이 제가 좀 길었네요, 그죠? 근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뭔가 기회를 찾는다면, 기회 필요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비가 누군가의 소비가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정말 만족하면 구전이라는 게 일어난다. 자, 어떤 그 회사가 또는 중국집 주인이 소비와 구전이 결국 비즈니스의 요체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 그래서 소비와 구전에 대해서 보상을 통해서 그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놀라운 특별한 또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게 아메이라는 회사고 그게 우리가 캐시백을 받으니까 비즈니스가 된다. 근데 그 캐시백을 하는 방법이 아주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그 소비와 구전의 기여치만큼 노력치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수입은 자기가 결정하는 진짜 최고의 비즈니스다. 그렇지만 아무 리스크는 없어요. 그죠? 가게도 없고 자본도 없고 전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수입이 인세적, 꾸준한 수입이다. 그죠? 지속적인 인세 같은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필품들을 다루고 있다. 자, 아까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말을 뭐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말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말이 좀 된다 싶으시면 안내하는 분을 쫓아 좀 더 공부도 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혹시 알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하고 이렇게 대면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도 승승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